네, 이제 확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고 집합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일단 지우고 자, 그래서 집합에서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뭐 여사건, 서로소 같은 개념이 확률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표본 공간이라는 S라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여기는 표본 공간이 되겠지. 왜냐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뭐 1.5, 3.7, 7 이런 식으로 주사위 눈이 나오는 거 생각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논할 때는 어떤 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를 얘기하는 것이 그 배경이 되는 게 표본 공간이니까 표본 공간 안에 그 원소들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첫 번째 A, B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반면에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걸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곱사건이냐 하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뭐 독립과 종속 이런 거 얘기 나오니까 그냥 곱사건은 교집합이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A의 여사건은 여집합,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리고 별표 두 개.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 즉 A와 B가 서로 소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소가 뭐냐면은 요렇게 A와 B가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서로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을 교집합이 없는 상태의 두 사건이라고 한다. 자, 요 정도 알아놓고 그래서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무조건 배반 사건이고 그다음 두 집합은 서로소라고 할 수 있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합사건은 교집합, 합사건은 합집합, 그다음에 곱사건은 교집합.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보자. 자, 표, 본, 공, 간, S를 먼저 설정을 하자. 뭐겠어? 주사위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2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A는 2, 4, 6 이렇게 되겠지. 근데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은 요 사건은 표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사건의 정의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래서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들에 대한 얘기만 할 거다. 그리고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니까 B는 3, 6이 되겠지. 첫 번째 A 합 B라는 것은 그냥 쓰면 되겠지. 자, 2, 3, 4, 6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A 교 B는 2가 아니고 6만 하나 나오겠다. 그치? 지금 두 집합에 대한 얘기야. 세 번째 A의 여니까 1, 3,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요거 1번과 마찬가지로 2번도 간단하게 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표본 공간은 1, 2,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마다 또는 시행마다 다르니까 적어 놓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뭐 셈이 어 여기 문제 안 나오나? 자,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 꼭 저 집합의 시행이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됨. 예를 들어서 쌤이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2번 다 동일한 면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을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 동전을 2번 던질 거야. 그러니까 요 예시가 되게 중요하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럼 봐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자, 1번 표본 공간 S를 생각할 건데 자, 동전을 2번 던지니까 이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면, 뒷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이게 틀려. 왜 그러냐면 2번을 던지잖아. 그러면은 우리 2번 던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앞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앞 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 앞이 나오고 뒤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지. 다시 동전을 2번 던지니까 2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나와야 되고 그 원소 하나하나가 앞뒤 앞 뒤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해돼?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2번 던지는 시행이라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이렇게 써야 돼. 앞 이거 자체가 원소다. 그 다음에 앞뒤 뒤앞 뒤 이런 식으로 집합을 써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요렇게 자 주사위는 괜찮은데 갑자기 동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동전을 2번 이상 던지면은 요 표본 공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 해설을 볼 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시행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그거 하나하나를 원소로 잡으면 된다고. 즉 앞 하나 뒤 앞 하나 뒤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앞이 그냥 한 개의 원소야. 한 개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사건 이거 A라고 했을 때 자 2번 자 2번 다 동일한 면이 나오는 사건 A를 생각해 볼게. 자 사건 A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둘 다 동일한 것은 앞합하고 뒤비뒤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는 앞 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 공간도 너희가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사건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무조건 표현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뒷 단원에 나오는 확률 계산하는 것은 자 이게 P 확률이 그 P라고 쓰거든. 그래서 A의 확률이라고 쓰고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사건 A의 개수는 원소 개수 2개니까 2분의 1이다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을 정의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집합을 정의한 다음에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체 사건의 개수가 아니고 전체 사건의 이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 확률이다라고 쌤이 계속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너희가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거에서 너무 우리가 쫄지 말자.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 공간을 S라고 써볼게. 자, 좀만 더 쓸게. 그러니까 좀만 더 자세하게 쓸게. 이제 여기 단원 넘어가면은 쌤이 좀 간략하게 쓸 건데 여기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천천히 써봅시다. 자, 표본 공간 S를 뭐라고 할까? 자, 2장이 아니고 한 장을 뽑으니까 그냥 1부터 해서 10까지 있겠지. 총 10개다, 그치? 첫 번째 사건 A.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표현해야겠지, 그치? 소수는 1을 포함하지 않는다. 소수의 정의가 뭐야? 1과의 공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 이게 소수의 정의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1과의 공약수가 1하고 3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걸 소수로 하고 얘는 중요한 것이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은 빼야 돼, 알겠지? 그래서 2, 3, 5, 7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B사건은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될 테고 3의 배수니까 C는 3, 6, 9 이렇게 되겠지. 1부터 10 사이의 숫자만 쓰면 돼야겠지. 그때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이래. 자, 배반 사건이 뭐냐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이야. 이거 얘를 서로 소인 두 집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와 B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지 2로. B와 C가 없네, 그치? 그리고 A와 C는 3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B랑 C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답은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은 B와 C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이게 확률과 통계 단원인데 왜 집합 얘기를 하지? 할 수 있지만 쌤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확률을 뭔가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뒷판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지금은 사실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간이 되면은 요 쌤이 개념 지금 찍고 있는 거 그냥 쭉쭉 봐. 쭉쭉 보고 문제 푼 다음에 다른 교재도 한번 풀어봐, 알겠지?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